까지. 여기는 뭐 집중적으로 틀리셨거든요. 나머지는 크게 많이 이제 안 틀리셔서, 예. 제가 뭐 이런저런 거 설명해주면 좋은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빠르게 그냥 훑어갈까요? 빠르게? 18번부터 빠르게 훑어가면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타이틀. 자, 이럴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부터 찾아야 돼요? 선택지에서 토픽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토픽이 뭘까요, 여러분? 1번에서 보면 Photon Studies, 그다음 Compton Effect, X-ray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 토픽, 그러면 여기서는 토픽을 찾으면 엑스레이가 아닌 한은 답은 그냥 나왔다는 얘기죠. 토픽과 메인 토픽 차이 아시겠죠? 토픽은 내가 이 얘기 할 거야. 이거에 관한 얘기 할 건데, 이거에 관해서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게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보면, 19번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내용 일치죠? 캄턴 이펙트에 관한 얘기만, 그러니까 토픽이 나왔어요, 여기. 문제에서 토픽이 나오잖아요. 토픽이 뭐예요? 나왔잖아요, 여기.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얘를 문제로 걸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18번의 답은 나오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은 선택지 안에 있다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18번은 풀고 가야 돼. 적어도 거기 이제 세모 표시라도 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뭘 하더라도 딱 표시하고 넘어가지. 그래서 요 캄턴 에펙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 잘 읽으라고, 이럴 때도. 이 when이나 if는 조건이거든. 됐죠? 조건이거든. 그러면 instant photon이 충돌해요. 일렉트론하고. 이게 충돌할 때 무슨 일이 나냐. 이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instant photon하고 일렉트론, 충돌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그 부분만 찾으면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18, 19, 20번은 하나로 묶인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포톤이 여러분 광자인 거 아시죠?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 양자역학에 관련된 내용이고 한데 한번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과 학생들 중에는 우리 문송들은 이게 나중에 좀 알아야 돼 이런 걸. 오늘은 이거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캠턴이라는 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다는 얘기고 그 실험 내용이 쭉 나와주는 거죠. 뒤에 계속해서. 그래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정답이 2번이라는 거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턴트하고 뭐 스케이터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1번 내용이 이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결과적으로 답이 이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 여기 보자. 여기 한번 주목해 보자. 제가 여기 본문을 여기다 이게 칠판에 띄우죠. 칠판에 띄우는데 이 본문 전체가 칠판에 이제 다 안 들어가니까 제가 뭐 합니까? 이렇게 소단락으로 나누죠.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나중에 볼 때 이게 저 인간이 이거 왜 나눴을까 여기서? 요 나누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는 여기서 한번 나눴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디에서 나누느냐 하면 여기서 나눕니다. 여러분도 아마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내가 한 거하고 비슷한지. 뭐 꼭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논리가 있으면 괜찮아요. 나름의 논리가 있으면. 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까지가 이런 거 표시는 반드시 돼 있어야 되고요. hence 이런 거 표시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표지판이라 그랬지. 길 찾아가는 표지판이라 그랬잖아. 저거는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저런 표지판은. 됐죠?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 이거 표시해 놓으셨다가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보고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본인 스스로 문제 풀면서 혹은 예습하면서 했던 거하고 같으면 그냥 넘어가고 조금 다른 게 있으면 한번 보고 어려운 게 있었으면 좀 확신이 안 가는 게 있었으면 한번 보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 22번 문제 역시 자 21번에서는 이거
이렇게 이제 메인 토픽을 물어보는 방식이 mainly abou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메인 토픽을 물어보는 방식이 mainly about. 그러면 여기서도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토픽을 우선 찾아야 돼요, 토픽을 우선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Dalton's contribution, Dalton's theory, Dalton's unintended discovery, Dalton's theory. 이 달튼이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원자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예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자는 아니고 이제 이오니아 학파인데 자연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도 좀 기억하세요? 같이 다우튼하고 데모크리토스는 같이 쌍으로 잘 나와요. 원래 원자론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존재론으로 볼 때 이제 유물론 요거하고도 여러분 materialism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은 materialism. 그래서 어쨌든 유물론하고도 연관돼 있으니까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고전적인 원자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뭐예요? 이건 스토리로 찾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뭘로? 과학으로. 과학으로 찾은 사람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좀 알고 계십시다. 어쨌든 달튼의 이론이에요. 달튼의 이론. 달튼에 관한 이야기고 기어냐, 이론이냐, 아니면 예기치 않은 발견. 요것도 여러분 글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뭐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원래 엑스레이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시험이 잘못돼가지고 우연하게 발견하는 게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것도 글에 많이 실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 뭐 달튼의 이론이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자, 내용 일치도 여러분이 표시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네. 데모크리토스가 나오죠? Atomic Theory. 예, 이 데모크리토스가 여기에 많이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순간 언급하고 지나갈 거란 얘기야. 왜냐하면 달튼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냥 언급 한번 하거든. 이게 옛날에 원래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한 거야. 요 말은 거의 하고 지나가거든. 오케이?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아는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 달튼은 여러분 기원전 4세기 사람이야. 아, 달튼이 난다. 데모크리토스는 기원전 4세기 사람이라고. 기원전 4세기면 언제야? 응? 우리 한반도에는 고조선 시대야, 고조선. 고조선도 안 만들어졌어, 거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달튼은 이제 17세기 사람이고 18세기구나. 18세기 사람이고. 알겠죠? 그런 거니까 지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한 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the indivisible building blocks of matter. 원자가 영어로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얘가 not이야. A가 들어가면. 톰은 뭐야, 이거? 아나토미가 뭐야? 해부학이잖아. 자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를 수 없는 거지. 물론 뭐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원자도 안에 구성성분으로 뭐 쿼크까지 나누고 이게 전자, 원자, 핵, 양자, 중성자, 쿼크 뭐 이게 나누잖아. 근데 요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물질의 가장 최소 단위다. 최소 단위. 이게 뭘 떠올리면 돼? 빌딩 블록해서 여러분 레고. 보통 이제 비유할 때는 레고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빌딩 블록. 예.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근데 이게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상식으로 그래서 이건 알고 넘어갈 수 있어요. 3번으로 가면 compounds composed of atoms 했습니다. 뭘로 구성된? 원자로 구성된 원소. 그죠? 원자로 구성된 원소. 요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ries. 이 serious는 제가 왜 표시하냐면 이런 거, 형용사 같은 거 있죠.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 주관이 들어가고요. 주관과 뭐가? 평가, 의견이 들어가요. 그래서 형용사 여러분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것 때문에 답이 되고 답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지한 노력을 했다. 그죠? 진지한 노력을 했다. 이런 것. 그 다음에 the atomic structure. 그러니까 원자 구조. 사실 원자 구조 밝힌 사람은 여러분 누구야? 가장 먼저 원자 모형. 보통 톰슨 모형이 가장 최초 아닌가? 톰슨 모형이 그거죠? 핵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 보어는 그게 아니죠. 뉴스 보어는 지금 가장 현대적인 거고. 아, 검포도 그게 박혀 있는 거? 그게 톰슨. 역시 이과들. 그 핵을 중심으로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그 뭐죠? 그러니까 보어가 이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의심을 하면서 이제 결국 자기 모형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보어가. 네, 뭐 그런 시간 아니고요. 어쨌든 됐습니까? 어쨌든 토픽이 뭐야? Dalton's concept of an atom 이거죠. 토픽 이거죠. 달튼의 개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가설을 세우고 자,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The first하고 second 이런 게.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oxygen atoms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가설을 소개한 내용이죠.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이 나오는 거야. 이 두 번째 가설에서 뭐가 소개되느냐 하면 뭐가 소개돼요? The law of multiple proportions. 요 법칙이 나와요. 이 법칙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고 가는지를 잡아내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끊어놓으세요, 여러분. 다 끊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부분에서 달튼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보면 우리가 어쩌면 뭘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한계 however 하고 뭐가 나와 이제 이 달튼 이론의 한계가 나와주는 것이 이해됐죠?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습니까? 글이? 예.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을 다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빈칸 내용인데 여러분 이 빈칸 내용도 여러분 보면 뭐 요게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likewise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네, 부연할 때 씁니다. 부연. 같은 말 또 부연. 그러니까 한 번 말해서는 좀 불안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라고. 한 번 말해가지고는 이게 독자가 읽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아들었을 거라는 확신이 안 서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례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뭐 leaves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정도고요. 내용 일치는 이렇게. 일단 이거의 토픽은 뭔지 아시겠어요? 토픽은 여기 나오죠. 뭐예요? 엔트로피죠? 그러니까 에너지, 일단 연력학 제일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까? 맞아요? 이 법칙인가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게 이 법칙인가? 난 문송이라니까 이 새끼야.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에너지 보존이라는 말이. 에너지는 고정되어 있어요? 이동해요?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에너지는 어딘가에 있죠. 그러면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합치면 동일해진다는 거죠.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이게 당구공이 있을 때 내가 이공을 빵 때리면 어떤 힘이 발생하죠?
이 힘이 여기로 가면 여기에 전달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움직이겠죠? 여기 원래는 서 있잖아, 얘가. 왜? 뭐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서 있잖아. 근데 이 에너지, 얘가 여기에 에너지를, 토크를 주죠? 토크를 주면 얘가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얘를 때리죠?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에너지가 생기는 건 여기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만큼, 여기가 간 만큼 에너지를 뭐 하겠어요? 잃겠죠? 그러면 얘는 속도가 느려지고 얘는 움직이고. 그래서 얘가 잃은 에너지와 얘가 얻은 에너지를 합치면 같은 에너지가 된다 이거죠. 이게 에너지 보존이란 얘기고, 어쨌든 근데 얘가 에너지가 생겼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잃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안정된 에너지에서 이제 불안정한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점점 늙어가는 거잖아, 사람이. 생명체가 늙어가는 거지. 그러면 죽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니? 그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없고, 그러면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떨어지고 일정하다는 얘기죠.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체온이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 잴 때마다 여러분 어제는 몇 도, 오늘은 몇 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응? 에너지가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죽고 나면 에너지가 여러분, 돌멩이 같은 경우는 항상 에너지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은 동일하게 되겠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 전부 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관한 얘기예요. 이 내용만 알고 갑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타이틀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타이틀도 일단 토픽은 엔트로피잖아요. 메인 토픽도 뭐예요, 그러면? 엔트로피하고 뭐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질서잖아요,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물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쉽게 나오죠. 1번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여기 이게 D 부분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는 이제 비유가 나온 거고요. 앞부분은 뭐예요? 낙엽이 어떻게 떨어지고 어떻게 변하고 그런 걸 비유죠, 비유. 비유를 통해서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엔트로피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불안정 상태에서 안정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인다? 엔트로피는 불안정 상태로 움직이는 거다.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움직인다. 그래서 더 이상 no available energy가 있다. available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all physical, chemical, biological process가 멈춘다 이거죠. 왜냐하면 perfect disorder 상태는 뭐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무질서 상태라는 건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라는 얘기다. 자, 이게 또 길어지네. 23, 25. 26, 27. 근데 또 토픽이 여러분 쉽게 나옵니다. 토픽이 뭐예요? Just World Hypothesis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가설. 됐니?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가설이 왜 생기는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근데 왜 힘들어? 불확실성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만큼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근데 사람의 미래는 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점찍 가는 거고 옛날부터 그랬던 거야, 다. 그래서 뭐가 발달한 거야? 그래서 과학이 발전한 거야. 과학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까 달턴이라는 사람 나왔잖아요. 자연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라고. 인간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 진리를 알고 싶은 거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의 최종적 목적은 뭐다? 미래 예측입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통제할 수 있잖아요. 통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영화죠? 톰 크루즈 나와가지고 범죄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미리 그걸 범인을 잡아. 에? 뭐라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과학과 점성술이 결합되어가지고 정확하게 그거예요. 과학이 발전한 이유가. 근데 과학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점성술에 의지를 하기도 하고, 관상은 과학이다 이러고 그러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의 어떤 결과가 그래도 좀 좋게 나오더라. 일반적으로는. 안 하면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오늘 그냥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 우리 인간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상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 답은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수밖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어차피 미래는 미스테리라고, 그지? 하지만 오늘은 뭐예요? 어제를 살아온 나의 역사잖아요. 그쵸? 오늘은 어제의 결과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야. Just world hypothetic가 모르겠어. 하지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뭘 소개한 겁니까? Just world hypothesis. 이걸 소개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거 구문 하나 한번 볼까요? The pervasiveness of the belief. 믿음이죠? In a just world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묶어주셔야 돼요. 그죠? cold 뒤에 보호잖아요. 보호는 동격이잖아.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뭐라고 불러요? The just world hypothesis라고 불러요. 어디에서는? In social psychology. 사회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돼요? 구문 정리됩니까? 저기 in social psychology를 괄호 묶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cold 뒤에 이제 뭐가 보입니까? 보호가 보입니다. 보호는 동격이 앞에 있는 내용과 the belief in a just world와 동격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The just world hypothesis.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됐죠?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소개를 하고 중간에 부연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상수를 해줍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줘요. 응? 구체적으로 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more important. 저거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야? important 여러분. 중요해, 당연해, 필요해.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should가 들어가 있어요. should는 당위적 표현이고 주장의 표현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좋은 일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됐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네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 자기 위안을 가지게 되는 거야. 저렇게 될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성실한 삶을 살았고 훌륭한 삶을 살았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나한테도 편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지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이게 역으로도 작동한다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심성이 곱고 착하고
성실하고 아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했어. 그럼 역으로 뭐야? 성공하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착하고 곱고 성실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해됐니? 나의 개인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예, 그게 good fortune에 합당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행운도 오더라. 그러면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 28번부터 34번까지를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게요. 뒤에는 아예 안 할 거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크게 나누면 그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뭐 근세 또는 근대 이렇게 얘기해요. 근대는 쭉 현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고대는 딱 한 명, 아까 철기시대 누가 얘기했니? 근데 이 철기시대가 뭐냐 하면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경하고 같이 오는 겁니다. 농경. 물론 뭐 농경은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이 이루어지는데 철기 시대 오면은 이제 정복 이런 게 이루어져요. 근데 기원전 언제? 만년. 그때부터 여러분 농경하고 문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농경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와요? 도시화. 왜? 정착하잖아. 아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 않는데 다른 데 이주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정착하면서 종착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니?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게 문명이야. 그게 이제 기원전 만년. 그러니까 만년 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년.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게 언제예요? 4만 년 전이에요. 4만 년. 그러니까 재밌죠? 4만 년 전이니까 우리가 3만 년은 구석기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만 년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보화 시대까지 온 거예요. 좀 그거 생각하면 좀 약간 놀랍지 않아요? 3만 년은 그러니까 이제 4만 년 우리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거의 4만 뭐 그 전에 좀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좀 뭔가 좀 정신이 깨어서 산 게 한 4만 년쯤 된 것 같아. 근데 앞에 3만 년은 구석기로 산 거야. 그냥 구석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뭐 수렵 채집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는 거야 지금. 3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그게 불만이 없었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 불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거 먹고 뭐 없으면 굶고 누가 학원도 안 보내고 편입 안 해도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제 언제까지로 이제 고대를 보느냐면 로마의 멸망까지를 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로마 제국은 언제 멸망하느냐면 기원 후 4세기에 멸망합니다. 4세기. 5세기. 400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5세기에 멸망합니다. 400 한 뭐 60년 뭐 이때. 중세는 5세기부터 여러분 15세기까지예요. 여기를 보통 우리는 암흑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불러요. 왜 암흑기일까요? 이때는 세상에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의 세상이었어요. 신의 세상. 인간이라는 게 없었어요. 인간이 없고 그냥 신만 존재했고 인간은 그냥 신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하나의 부속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중세 암흑이에요. 암흑에 빛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그 르네상스예요. 이때 15세기에. 이때 15세기에는 여러분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요. 5세기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오늘은 할 게 이제 요 이유를 할 거예요. 요 이유. 근데 요 이유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때 르네상스가 발생을 해요. 15세기.
이때 되면. 그러면서 빛을 던졌다 그랬잖아. 빛. 여기는 암흑에다가 빛을 던진 거죠. 그래서 뭐가? Enlightenment, 계몽이 이루어지면서 또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인간 중심주의. 휴머니즘. 왜? 왜 갑자기 인간이 등장하죠? 이제 이게 진리를 주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 고대에는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있을 때는 그래도 뭐 인간을 연구했는데 사람들이 인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인간 얘기를 안 한다니까. 뭐 얘기만 한다고? 신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다시 인간을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본주의.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인본주의. 됐죠? 그러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제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뭐를? 관찰과 실험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에서 진리를 찾았다고요? 신의 말씀. 그래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뭐 합니까? 신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종교는 썩었다. 뭐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프로테스탄스가 발생하죠? 나타나죠? 프로테스탄트가 발생해요. 16세기가 되면. 그러면서 이걸 타고 17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까 뉴턴,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자연현상을 어떤 신의 뜻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 법칙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의 시대예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갈릴레오, 또 뉴턴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철학자로는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18세기가 오면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권리, 인권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응?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이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아까 누가 17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177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1776년, 1789년 전부 다 18세기잖아요. 18세기 후반이죠. 이런 것들이 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막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해요. 자본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부르주아지, 즉 시민. 1776년에 여러분 아주 큰 사건이 세 개 나타납니다. 첫째, 미국 독립선언을 해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독립전쟁.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죠? 자유, 평등, 인간 존엄,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가.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나타난 게 1789년에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내걸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1776년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 하나 출판됩니다. 1776년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돼요. 국부론이 출판된다는 거는 자본주의가 이제 뭐 했다는 얘기야? 태동하고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선반도에서는 정조가 즉위합니다. 개혁군주 정조가 즉위합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이나 이런 게 흘러가는 거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19세기가 되면 이제,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뭘 등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 흐름, 요걸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아니 뭐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대충 요게 좀 가지고 있으면 좋아. 이제 이때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르네상스인 대표적인 뭐 이게 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과학자는 또 어떤 사람들? 과학자는 아까 뉴턴이라든가 갈릴레오라든가. 철학자는 데카르트. 종교학자는 깔뱅. 또 루터. 다 요 시대예요. 요 시대. 알겠죠?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는 뭔가 막 복잡한 듯 하면서 뭔가 막 끓고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그게 한꺼번에 터지는 게 이런 일들인 거예요. 1776년에 뭐 미국 독립, 1789년에 뭐 프랑스 혁명. 그래서 1800년대가 들어오면은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자본주의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인간 착취가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자본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인간의 오만함에 한번 경고를 줍니다. 그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 여러분, 1776년에 아까 무슨 책이 나온다고요? 국부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도 인간의 오만함에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부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거기서 국부론의 전제가 뭐예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인간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이기적인 존재예요. 각자의 이기성이 조화를 이뤄서 하는 발전을 이뤄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인간상은 뭐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인간, 선비, 사람, 됨됨이 이런 거는 뭐야? 아주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중세부터 시작해서 쭉 전통적으로 뭐야? 신의 말씀에 충실하는 아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그런 인간상이었어요. 그런 사람만 인간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은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여자도 인간 취급 안 했습니다. 그게 없다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얘네들은 잘못해도 우리가 개가 잘못한다고, 개가 사람 물었다고 개를 처벌하지 않잖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애가 그렇겠다고 애를 뭐 처벌하지 않잖아. 애가 길 가다가 막 이렇게 애기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길 가다가 뭐 사탕 맛있다고 주워 먹었다고 해서 애한테 뭐 너 절도 뭐 이렇게 해서 감옥 보내지 않잖아. 그거와 똑같은 일들이 일반인에게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 취급한 거예요. 사람 아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할 거야. 아예. 그냥 동물. 하나의 짐승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인간은 뭐다? 합리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뭐다? 이기적이다. 쇼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국부론이라는 책이 사실은 경제학의 시작이다 그러는데 철학책이에요. 철학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가 도덕 철학자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인간의 3대 굴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3대 굴욕. 첫째, 언제 나타나요? 요때 나타나죠, 요때 나타나요. 뭐? 지동설. 그 전까지는 지구가 뭔 줄 알았어요? 우주의 중심이고 그 중심에는 다시 인간이 그 모든 걸 관리하고 통제하는 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신의 가장 1번이 되는 가장 앞에 있는 신의 종. 신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알았죠? 근데 보니까 인간은 저 우주 끄트머리 어디 있는지 모르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 인간의 굴욕이 여기서 생기고요. 두 번째, 국부론. 인간이 그렇게 도덕적인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일 뿐이야. 세 번째, 이때 나타납니다. 뭐? 진화론. 진화론. 인간이 신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아니야. 이성적인 존재도 아니고 그냥 동물에서 어쩌다 보니까 여기로 온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바퀴벌레하고 인간하고 결국 진화적으로 차이가 없어. 똑같은 존재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있을까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무의식. 그래도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의식에 따라서 하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내 무의식이 조종하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흘러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때 보면 굉장히 어때요? 암울해요? 희망에 차 있어요? 희망에 차 있죠. 특히 과학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금방 뭐 할 것 같아?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아. 금방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것 같아. 뭐의 힘을 가지면? 이성의 힘을 가지면. 그동안 신이 하는 대로 했더니 우리는 인간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성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제 인간이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성의 힘으로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과학이거든. 이 과학은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래서 과학적 낙관론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과학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알고 싶고 우리 사회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알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무슨 현상이 생겨요? Physics envy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답을 찾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정답이 언젠가는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던지고 해방시켜줄 것 같은 거지. 뉴턴의 법칙이 그냥, 뉴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뉴턴의 뭐 역학 법칙이 나오고 했지만, 데카르트나 뉴턴, 데카르트는 뭐예요, 여러분? 위치를 정한 거예요, 위치를. 어디 있는지를 정해준 거고, 뉴턴은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준 거예요? 시간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한? 미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역학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 동역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분은 뭐야? 움직이는 걸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자동차로, 이게 A에서 B까지는 60km야. 그리고 이거 1시간에 갔어. 그러면 요 지점, A 다시 지점에서 속도는 60km야? 시속 60km로 1시간에 갔으니까 60km인가? 그렇게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평균 속도가 60이라는 얘기지. 요 지점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뭘 통해서 알아야 돼요? 미분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요때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동력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턴 시대에는 뭐냐면 현재 A 위치와 그 다음에 시간만을 알면 현재 위치와 힘을 알면 미래의 그 위치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뉴턴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낙관주의 시대예요. 모든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로 우리가 모든 걸 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온갖 과학이 발전해서 그래서 이게 19세기까지 오는데 아까 20세기 초에 1914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세계제 1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저 전쟁은 뭐냐? 그 전의 전쟁은 여러분 어떤 전쟁이야? 냉병기 시대야. 냉병기가 뭐야? 창, 칼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사람 많이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 많이 안 죽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사람 뭐 떼거리로 몰려다녀도 그냥 도망가면 되고 이래저래 많이 안 죽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화기. 뭐의 덕분으로 나타난 거예요? 과학의 발전은. 근데 과학이 사람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을 해방시킬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간을 뭐 했어요? 죽였죠. 1차 대전은 또 지리한 참호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까 굉장히 오래 했잖아. 17년까지 한 3, 4년 했잖아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대포 쏘고 총 쏘고 뭐 그러다가 사람 뭐 기관총이 나오면서 사람 많이 죽이고 미사일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요? 과학적 회의주의가 생겨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걸 집집산 날리죠. 무슨 일이 발생해요?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이거는 뭐 원자폭탄이라는 악마가, 거대한 악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의 힘을 빌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생각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를 기준으로 아까 20세기를 기준으로 보면 과학의 시대죠. 과학적 낙관주의. 그죠? 과학 시대예요. 과학은 아까 뭘 바탕으로 한다고요? 객관성. 객관성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럼 절대성.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관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여러분 말은 많이 들었지만 위대하다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구에서 사고가 떨어지는 원리가 달이 도는 원리와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 원리와 태양이 은하계를 도는 원리가 전 우주에 다 통용이 되는 거라고. 아주 단순한 원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드는 게 F는 MA. 예쁘잖아. 아주 아름답다고. 1905년에 이 중간에 타고 있는 게 있어요. 1905년. 뭐가 나타나요? 이는 MC제곱이 나타납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을 저때 발표합니다. 1905년에. 이는 MC제곱. 그 제곱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줄 타고 나타나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기억하세요. 객관성이 뭔지, 보편성이 뭔지, 절대성이 뭔지. 이거 뭐야? 과학주의, 과학시대예요. 여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옵니다. 이게 막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과학적으로는 뭐가 나타나냐면 양자역학이 나타나요. 양자역학은 있는 사실을 진술할 수는 있지만은 절대적인 원칙이나 진리, 이걸 찾을 수, 절대적 원리, 객관성, 이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뉴턴은 만유인력 뭐라고 불러요? 법칙이라고 불러요. 법칙은 변하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아인슈타인 상대성 뭐라고 불러요?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론은 뭐야? 다른 이론이 나타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법칙이지만 이 법칙은 사실은 완전히 맞는 법칙이 아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요 이론에 의해서 오히려 뒤집히는 법칙이잖아요. 근데 사고방식의 차이인 거야, 이게. 왜 법칙이고 이거는 이론인지. 그래서 객관성보다 이제 뭐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주관성. 확률성.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철학적으로도 뭐예요? 객관적인 거. 우리가 과학의 객관성을 아무리 우리가 객관력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치 중립,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가치가 없다는 얘기거든. 이 가치를 배제하고 나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데도 사용돼 버리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관성과 함께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얘네들이 그 아시아나 아메리카나 여기 정복할 때 아프리카나 정복할 때 내세우는 게 뭐야? 야만을 개화하는 거죠. 우리 좋은 문명을 얘네한테 퍼뜨린다. 근데 어느 게 우수한 문명이고 어느 게 열등한 문명이냐? 이거는 절대적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편성보다 문화 상대주의, 상대성이 나타나고요. 절대성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좀 해놓으세요. 이제 흐름 쫓아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역사학에서도 이때 이제 이 과학이 이런 건데 인문 사회과학, 역사 이런 것도 이제 이때는 막 뭘 추구하겠어요?
과학성을 추구하겠죠. 그러면 객관적인 건 뭐예요? 객관적인 건 팩트를 찾아나가겠죠. 객관적 사실, 그죠? 그래서 이걸 찾아나갑니다. 객관적 사실. 랑케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 누구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경이냐?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게 뭐다? 역사다. 그럼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는 어디서 찾아요? 문헌이죠. 문헌과 뭐 비문 같은 거. 그러면서 이런 걸 그냥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기록하는 게 뭐다? 역사다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게 문헌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문 있잖아요. 이것도 문헌이 되겠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기록이 되지 않겠어요? 문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수지하고 지금 여러분 신문 뭐 그건 아시죠? 보수지하고 진보지하고 나뉘잖아요. 똑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시위 현장이 있어. 시위 현장이 있는데 시위대들이 경찰들을 막 짓밟고 가는 사진이 찍혀. 또 어떤 사진은 뭐냐면 경찰들이 그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막 두르고 패는 사진이 찍혀. 그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진을 실을 거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지죠. 그 실을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뭐가 들어가요? 다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죠. 근데 하지만 A라는 신문은 이런 사진, 특정 사진을 실었고 B라는 신문은 반대 사진을 실었단 말이야. 뭐가 들어간 거죠? 주관이 들어간 거죠. 그럼 기록 자체에도, 문헌 자체도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뭘 주장하냐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는 결국 역사가와 그 사실 간에 끊임없는 뭘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다.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다. 생성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누가요? 에드워드 앨런 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란 책에서. 무슨 뜻이에요? 역사란 무엇인가? 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제 역사적 사실에 역사가가 개입합니다. 누가 개입한다고요? 역사가 개입한다는 건 뭐가? 주관적이라는 거야. 제가 이걸 단순하게 여러분 정리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분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야. 이게 좀 도움이 되어서 중간에 복잡한 것들이 많아.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 이런 것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자, history is inseparable from a historian. 자, 19세기야? 아니면 20세기야? 저 얘기는. 20세기잖아. 뭐와 분리할 수 없다고? 역사가와 분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history means the collection of a series of pure fact. 19세기야, 20세기야? 19세기잖아. pure fact. 순수한 사실들 수집하는 거라고. 한번 봐봐. 역사는 요구하지. 객관적 진실을 경관 사실의 바탕으로 둔 객관적이라는 말 들어갔어. 19세기야, 20세기야? 19세기지. 4번에 historians are required to have the obligation of writing objective seizures and past. 이 seizures and past는 무슨 뜻이야, 여러분? 있는 거 그대로 가위로 오려서 풀로 붙이는. 그러니까 복붙. 그냥 옛날에 문서를 그냥 복붙하라는 얘기야. 네 생각 거기다 담지 말라는 얘기야. 네가 문장 고치지 말라고. 왜 네가 고치냐고. 있는 거 그대로 하라는 얘기지. 복붙하라는 얘기야. 19세기, 20세기. 그럼 여기 20세기 거는 뭐밖에 없어요, 지금? 1번밖에 없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28번은 그냥 선택지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거 20세기, 19세기, 19세기, 19세기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됐니? 자, 내용 일치인데요. 뭐 이거 이제 GM 트레벨리안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도 쭉 이게 pure history, objective, 뭐 family backward, 위그 트레이션. 이 위그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시다. 위그하고 토리.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자유주의자야. 위그 자주 등장합니다. 자유주의자 이렇게 알고 계세요?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 위그가 나오면 자유주의자. 알겠죠? 그 정도로. 이거 봐봐. 1번은 19세기야, 20세기야? 19세기잖아. 2번은 19세기야, 20세기야? 19세기잖아. 1번, 2번은 같으니까 이제 20세기 걸 찾으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서 family background는 이 사람이 역사가라는 거거든. 그지? 그럼 이 사람, 이 역사가가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 20세기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 거기 몇 페이지까, 거기, 예.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뭘 한 겁니까? 상술. 그러니까, 이거 보자. It follows that. It follows that 무슨 뜻이야? 뒤에 결론이 나온다 이거야. 결론은, it follows that 나오면 결론은 이렇게 그냥 처리해버려. 그냥 외워버려. 하나의 표현이 it follows that 하면 뭐라고?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we take up a work of history. 우리가 어떤 역사적 작품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야. 네, 만약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our first concern should not be with the facts.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사항은 뭐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은 뭘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 사실이어서는 안 되고 나라의 법비죠, 이거? 강조입니다. 나라의 법비는 강조예요. 자, 나라의 법비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예. 사실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The historian, 역사가이어야 한다. 이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et me take에서 이제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로 누굴 역사가인 트레벨리안이라는 역사가에 대해서 쭉 상수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28, 29 다 오답률이 지금 다 높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고 보면 안 읽어도 풀릴 수 있는, 물론 읽어는 봐야 되겠지만 이 내용 이제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이런 문제 그냥 풀린다니까요. 그냥 풀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뭐 그냥 쭉 여기 넘어갈게요. 제가 먼저 32, 34부터 먼저 갈게요. 자, 이게 지금 뭘 찾으라고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 거냐 찾으라는 문제고요. 찾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infer,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것도 일종의 내용 일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멜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리카르도가 나오죠. 1776년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지? 미국 독립전쟁과 정조하지 말고 국부론. 저 비슷한 시기에 1774년 70 몇 년 하여튼 저 비슷한 시기에 멜더스라는 사람과 리카르도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기에 태어나요. 그래서 멜더스 하면은 여러분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멜더스의 인구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자, 제가 이 말 하면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하의 문제는 필연적이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요? 식량은 산술급속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고 기기가 발전하고 하면서 식량 생산이 증대돼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뭐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스퀘어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제곱으로. 산술급수는 더하기로 늘어나고 기하학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뭐야? 식량 생산 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발생하냐?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 주장하는 게 뭐예요? 빈민구제 하지 마라. 빈민구제 하지 마라. 자연도태 지켜야 된다. 그 주장이 나옵니다. 어쨌든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리카르도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러니까 요 용어만 기억하세요. 용어만. 리카르도라는 사람은 이건데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은 아닌데 무슨 말이에요? 비교 우위 경제학, 고전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까 아담 스미스 이후에 리카르도가 가장 대표적인 고전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18세기, 특히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이럴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국제 경제로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증식시킬 것인가. 예, 그런 거를 이제 찾아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야기로 우리가 그 아까 아담 스미스만 하더라도 경제학자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냥 철학자라 그랬죠. 이제 경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뭘로 어떤 그 논리적 틀을 가지고 연역적으로 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연역적으로. 그러니까 연역적 틀을 가지고 논리적 틀을 가지고 이걸 설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경제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 경제학자들이에요. 이 뒤에도 슌페터라는 사람이 나와요. 슌페터라는 사람은 20세기 경제학자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이. 이 사람은 뭐야? 창조적 파괴. 그러니까 창조적 활동,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대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면서 슌페터라는 사람 이름이 자주 언급될 거야.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슌페터 나오죠? 찾아봐 빨리. 슌페터. 이 본문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 슌페터라고. Creative Destruction. D이죠. 창조적 파괴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창의성이 결국 인류 성장을 만들어내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막 애플, 잡스 이런 사람들 예로 들 때 나오는 게 이 슌페터입니다. 요 두 사람은 19세기, 응? 요 사람은 20세기야.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사람도 이제 그냥 이야기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검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임스 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제러미 벤덤. 그 다음에 제임스 밀. 또 뭐 있죠, 여러분?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이 대표하는 게 뭐예요? 뭐죠, 이게? 공리주의. 여러분, 경제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죠. 응? 투입 대비 산출. 인풋 대비 아웃풋. 효율성. 그죠?
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utilitarianism. 나중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독해하다가 나올 거예요. 뭐 하다가 나올 거냐면 마이클 샌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이 이야기가 같이 나와요. 제레미 벤담. J.S. 밀의 아들이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그래서 이 존 스튜어트 밀은 학교 다니진 않았고요. 이 벤담 밑에 보내가지고 아마 벤담이 제임스 밀보다 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가서 이제 뭐 하게 합니까? 배우게 하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은 또 이제 아버지 친구 부인을 사랑해서 나중에 결혼도 합니다. 죽고 나서. 어쨌든 이 사람들 얘기는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건데요. 딱 요건 기억하자. 뭐예요? 공리주의. 공리주의예요. 이 공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자가? 공동할 때 공이 아니에요. 만들 공자입니다. 뭘 만들어낸다고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선이다, 이거야.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선이다. 이거지,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말 속에서 착각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가치, 이익. 뭐냐면 얘네가 내세우는 게 있잖아.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 이거야. utilitarian, utility. 이러면 이용이야, 이용.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밀 얘기 나오고 리카르도 얘기 나오고 다 이런 사람들. 예. 됐죠? 그러면서 경제학도 여러분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잖아. 그치? 보통 사회과학의 꽃이라고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역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은 크게 정치경제학과 계량경제학 크게 두 개로 나뉜다는 것도 알죠? 유럽 쪽은 주로 정치경제학이고 계량경제학은 여러분 수학해야 돼, 수학. 응? 경제학 책 보면 왜 거의 뭐 그 수요 공급해서 미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리카르도는 뭐라고 밀어요? 엄격한 과학이야. 뭐처럼? 수학처럼. 즉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때 막 생기는 거라고 피직스 엔비. 수요와 공급, 이거 정확히 경제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이거는 뭐 영원한 숙제죠. 경제는 뭐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주식시장에서 대박 나겠지. 근데 또 어이없는 게 모두가 대박 났어. 그러면 모두가 쪽박이라는 얘기지,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내용일치 할 때 여러분. 내용일치에서요. 절대적 표현, only. 또는 뭐 never, 또는 all, 또는 always. 위험한 표현이다. 그러면 absolutely, exactly 이런 표현들. 위험한 표현입니다. 알죠? exactly. 어떤 표현이라고요? 위험한 표현이라고요. 또 뭐 있어요? 위험한 표현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사람 이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멜더스라든가 리카르도, 제임스 밀,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제임스 벤담도 나올 거고요. 제레미 벤담. 제레미 벤담 하면 여러분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뭐 있어요? 파놉티콘 이런 거 떠오르세요? 응? 파놉티콘 몰라요? 다음에 아마 시간 되면 하도록 하고요. 자, 본문 한번 갈게요.
자, 토픽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메서스와 리카르도의 차이가 나와요. 이게 토픽이에요. 같은 시대에 있으니까 보통 공통점이 많겠죠. 그래서 cause and effect 링크를 찾았다는 거는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측한다. 과학에 특히 경제학은 뭐 하고 싶은 거야? 미래 예측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는 같아요. 하지만 리카르도는 어디에? intricate sequence 어쩌고 여기다 다 주의를 맞추고 얘는 벤담의 영향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차이가 나옵니다. 일단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미래 어떤 미래 저기를 따랐고, 예. 여기 완전히 수학처럼 Newtonian mechanics 대표적으로 뭐야? 피직스 MB잖아. 물리학이 불어온 거잖아. 물리학처럼 아주 절대적인 만용인력 법칙처럼 이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sometimes가부터 이제 필자가 뭐 합니까? 리카르도에 대해서 한계를 제시합니다. 한계를 제시합니다. 됐어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accuse가 나오죠. accuse A of B. 리카르도를 비난하죠? 뭐 때문에? choosing assumptions or examples. 자, 가설, 사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자기 구매에 맞는 가설하고 사례만 따온다 이거지. 결론에 맞춰서 선택한다. 가설이나 가설을. 그러면 뒤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카르도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바이스 이렇게 답을 찾아주셨어야 됐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sometimes부터 여러분 표시가 돼 있어야 돼. but하고 뭐라고? 한계라고. 한계. 이 사람의 리카르도의 한계라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절대적이야. 절대적 선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 안 된다니까. 얘기했잖아,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거는 물리학처럼 절대적 원칙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찾은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거야. 근데 그게 뭐야? 맞는 것만 꽤 맞춘 거야. 자, 그 다음에 30번, 31번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이게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오답이 되게 높아요. 30번, 31번. 왜 그런 거죠? 네? 해석을 잘못했어요? 이 conventional wisdom이 무슨 뜻이에요? 통념이잖아요. 통념이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통념이 나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conventional wisdom이 나온다는 얘기는 통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many people believe도 여러분 뭐예요? 통념이죠. 여기 통념이 소개되면서 여기에 토픽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려운 글이 아니지 않나요? 자, there is a common saying. 이것도 뭐예요? common saying. 통념이잖아요. I first heard in Japan, but since 그 이래로 have heard in Western Europe as well. 역시 들었어. 이 말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통념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이 말, 그리고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seek to fit in and not do anything to stand out too much. 이 말이네요. to stand out too much. stand out이 무슨 뜻이에요? 눈에 띄는 거죠? 너무 눈에 띄는 거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특히 동양적 사고는 더더욱 그렇죠. 그 얘기를 찾아주면 몇 번이 돼요? 응? 1번에 성공 이런 건 아니죠? 근데 stand out 저게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4번에 getting noticed 이거잖아요. 눈에 띄는 거잖아. getting noticed가. 눈에 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통념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통념에 대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응? 비판을 하겠죠. 응? 그래서, 아이고. 요 앞에는 뭐냐면 앞에는 자기 주장을 한정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는 맞는 면도 있어. 주장 한정이에요. 그래서 this rule may make sense in some places and at some times. 저건 무슨 말이야? Some places, sometimes.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또 상대적인 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하지만 as general career advice, 일반적인 충고로는 I think it stinks for you to attain a position of power. 어쩌고 해서 자기 주장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31번에 보면 이게 그 속담이 나오죠. 1번 a nail that sticks up. 무슨 말이야 이거? 튀어나온 못이 gets hammered. 뭐 우리말 속담으로 바꾸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아시겠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뭔가 좀 튀면 정 맞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2번에 a stitch in time is saved nine. 무슨 뜻이야 이거는? 적재적소의 한 방이 9개를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옷이 뜯어지려고 할 때 그 부분만 딱 기워내면 나중에 9바늘 꿰맬 걸 한 바늘로 끝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반대가 되는 거야. 미리미리 대비한다. 뭐 유비무한 정도? 그 다음에 3번에 it never rains but it pours. 이건 뭐 워낙 유명하죠. 비가 오기만 하면 퍼붓는다 이런 얘기니까요. 무슨 말이야 결국은.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아서 닥친다. 4번은 티끌모아 태산이죠. 그래서 이런 속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죠. 1번. 눈에 띄면은 안 좋다. 그 얘기. 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요거 지금 통념이 뭐냐 그거 찾으라는 문제잖아요. 통념이 뭐냐 그거 찾으라는 문제고. 자, 이게 오늘 제가 짧게 이걸 좀 정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해서 좀 일찍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쩔 수가 없네요.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까 앞에서 했던 19세기, 20세기 요 틀은 조금 머릿속에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글을 읽어 나가시면 여기 지금 뭐 아까 뭐 리카르도 얘기나 이런 사람들도 마르크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도 여러분 마르크스 하면 떠오르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전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대표적이고 유명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마르크스는 자기 스스로 자기는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제는 전부 다 스토리야, 스토리. 오웬 같은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실험도 했고, 실제로. 그런데 마르크스를 공산주의의 어떤 시작, 이런 걸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사람의 방법론이 뭐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문사회과학은 피직스가 될 수는 없거든. 물리학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런 한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리카르도가 범했던 실수 같은 거. 인문사회과학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한계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좀 정리됐습니까? 일단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좀 안으로 들어갈게요. 조금씩. 고대 얘기도 해야 되고, 우리 중세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아까. 수고하셨습니다.